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경우의 수 부분을 해보면서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둘 다 하기는 했었는데, 고배 법칙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고배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수영도입니다. 수영도는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나뭇가지 모양으로, 지금 수형이라는 게 이제 나무 모양, 나뭇가지 모양, 그런 그림이다. 한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뭇가지 모양으로 나타낸 그림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한 문제로 자이스토리에 F58번 한번 같이 보려 합니다. 4명의 친구들이 각자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려고 한다. 이때 4명이 모두 다른 친구가 준비한 선물을 받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는데, 그거 경우의 수를 우리가 각각 따져보면은 학생 그 친구들을 각각 A, B, C, D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은 B, C, D가 준비한 선물이 되겠죠. 먼저 B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B를 받았을 때는 남은 게 A, C, D니까 A랑 C랑 D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받을 거는 이제 A랑 B를 사용했으니까 C랑 D가 남아 있겠죠. 근데 우리는 C는 C 거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D는 이제 C의 거를 받으면 된다. 또 C는 지금 B랑 C를 사용했으니까 지금 A랑 D가 남아 있는데 둘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남은 거 BCA, D랑 BCD, A를 할 수 있는데 우리 D는 자기 자신 걸 받으면 안 되겠고, 마찬가지로 D는 B랑 D를 사용했기 때문에 A랑 C가 남았다. 근데 C는 자신의 거를 받으면 안 되고 A는 이제 BD, AC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B를 받았을 때는 이런 경우가 나오겠다. 마찬가지로 C를 받았을 때랑 D를 받았을 때도 이 경우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수용도를 셀 때는 이 마지막에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그 개수, 즉 여기는 3개지. 마찬가지로 A가 C를 받았을 때도 3개, D를 받았을 때도 3개. 그러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영도는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중복된 게 없이 나오겠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를 잘 읽어서 지불하는 그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이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냐, 이거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1짜리 화폐 N개, Y1짜리 화폐 N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X1짜리 화폐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가 2장 있었다. 그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000원, 2,000원을 지불하는 방법, 그리고 1,000원을 지불하는 방법, 내지 않는 방법,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내지 않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1을 더하면 우리가 방법의 수는 3개가 된다. 즉 x1을 m개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m에다가 1 더한 요게 지불 방법의 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y1짜리가 n개 있으니까 n에다가 1 더하시면 되겠다. 그럼 총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x1짜리랑 y1짜리를 우리가 동시에 지불해야 되니까 n 플러스 1 그리고 n 플러스 1을 곱하면 되는데, 우리는 0원은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x1짜리를 안 내는 경우, y1짜리를 안 내는 이 하나의 경우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X1짜리 화폐 N개, Y1짜리 1개의 금액, X1짜리 N개의 금액과 Y1짜리 1개의 금액이 같을 때는 그 Y1짜리 1개를 큰 금액 있죠? 큰 금액을 X1짜리 작은 금액을
n개로 바꿔버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5,000원이랑 5,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랑 1,000원짜리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5,000원짜리를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세 가지 돈이 있다고 합시다. 500, 1,000원, 500원, 100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1,200원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1,0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두 개도 있겠지만은 500원짜리 두 개랑 100원짜리 두 개 이렇게 내는 방법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 경우나 이 경우나 똑같이 하나의 경우로 취급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금액은 500원짜리 두 개로 바꿔버려서 생각하면은 이제 두 가지 금액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 4번을 우리가 통틀어서 한번 F61번의 문제로 해결해 봅시다. 10,000원짜리 지폐 2장, 5,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3장이 있다. 이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라고 했는데, 요거는 방금 위에서 봤던 이 4번에 관련된 문제죠. 그러면은 3번에 관련된 거는 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한번 구해본 다음에 구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거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이거를 구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10,000원짜리는 2장, 5,000원짜리는 또 2장, 1,000원짜리는 3장이 있다. 그때 이 지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5,000원짜리 4장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합시다. 5,000원짜리 6장과 1,000원짜리 3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때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5,000원을 5,000원이 6개 있으니까 1개 낼 때, 2개 낼 때, 3개 낼 때, 6개 낼 때까지와 내지 않을 때, 즉 7가지의 경우가 있죠. 곱하기 1,000원짜리는 3개 있으니까 내지 않을 때까지 포함하면 4를 곱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8가지가 될 건데, 여기에서도 문제에서 0원을 지불하는 경우, 즉 5,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를 둘 다 안 내는 그 한 가지 경우를 빼주시면은 28에서 하나를 빼면 2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봤다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지불 방법의 수. 다시 해봅시다. 10,000원짜리는 2장, 5,000원짜리는 2장, 1,000원짜리는 이제 3장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금액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200원짜리는 1,000원짜리 한 장과 100원짜리 두 개, 또 500원짜리 두 개와 100원짜리 두 개, 이런 식으로 이 경우랑 이 경우랑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근데 지불 방법의 수 측면에서 보면은 얘는 각각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불 방법의 수를 계산할 때는 굳이 다 10,000원짜리를 5,000원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안 내는 경우까지 하면 3개가 있겠고, 5,0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또 1,0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그럼 9, 4, 36에다가 36가지이지만은 우리는 한 가지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예, 이 한 가지는 0원일 때겠지. 셋 다 내지 않는 경우, 즉 답은 35가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이렇게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색칠하는 방법의 수, 얘는 인접한 영역이, 인접한 영역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랑 여기는 인접하고, 근데 여기랑 여기는 지금 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 얘는 인접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는 경우를 인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에 칠할 색의 수를 구한 후 이 영역과 인접해 있는 나머지 영역의 칠할 색의 수를 차례대로 구하여 곱한다. 그래서 근데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때는 이 영역들이 같은 색인 경우와 다른 색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문제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볼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빨간색으로, 여기 파란색으로 합시다. 파란색으로 한번 풀어보면, 오른쪽 그림의 A, B, C, D, E의 5개 영역을 빨, 노, 파, 초, 주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대요. 그러니까 A랑 B는 다른 색이어야 되고, 또 C는 B와 D랑 또 다른 색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이제 여기 A가 지금 B, C, D, E랑 전부 다 만나는 상태죠. B, C, D랑 다 만나는 상태니까 가장 많이 인접한 A부터 색칠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A에는 이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주황 5가지 중에 어느 것을 색칠해도 되니까 A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 5가지. 그 다음에 B를 색칠한다고 해보면은 B는 지금 A랑 인접하니까 A랑만 색깔이 다르면 되겠죠. 4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C는 A랑 B 둘 다 인접하니까 5가지 중에 그 색칠했던 2가지를 빼면 3가지가 남겠지. 근데 이제부터 D는 어때요? A랑 C랑은 인접하지만 B랑은 인접하지 않으니까 B랑 똑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만 제외한 3개가 곱해지겠고, 그 다음에 E도 마찬가지로 A랑 D랑만 인접하니까 그 5가지 색깔 중에 2가지만 뺀 3가지만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0 곱하기 27 하면은 답은 54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수영도, 지불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색칠하는 방법의 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문제를 해결해 보셔야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